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이 논객의 투톱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정규재, 조갑재였는데, 전 이 두 분 다 탄핵 전후로 정말 심각한 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정규재 씨와 조갑재 씨의 문제점이 좀 달라요. 정규재 씨는 한마디로 논객과 언론인 본연의 자세를 넘어서서 계속 이 뒤에서 정치를 조종하고 마치 영화 내부자에 있는 정말 잘못된 언론인, 영화 내부자에 있던 그 논설위원, 그와 같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좌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좌쪽 욕하지만은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에서 논설실장 타이틀 들고 지금 정규재처럼 저렇게 특정 정당에 개입해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보수 대표 논격을 하니 좌익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언론사가 재벌 하수인 언론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보수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겠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행히 우리 애국당은 저런 정규재, 정경련 라인하고는 완전히 선을 걷기 때문에 우린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적 명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들 아세요. 조갑재 대표는 정규재 씨와 같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제가 10여 년 동안 볼 때 인사를 막 개입한다거나 자기 측근들을 막 갖다 심는다거나 그런 건 오히려 너무 안에서 문제가 됐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결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승부처에서 항상 거의 예외 없이 좌쪽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좌쪽 손을 들어주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만 도저히 논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좌쪽 손을 들어서 보수 우파에 가는 길을 탁탁 막는 걸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18 문제 아닙니까? 이 5.18 관련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회고록에다가, 이게 이제 1권인데요. 이 1권에서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쭉 적었습니다. 자기 생각 플러스 그 당시 5.18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직책은 보안사령관 및 중앙정보부장 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를 총괄했던 그 자리였거든요. 그 입장에서 자기가 아는 것, 들은 것 정확하게 이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당시 5.18 상황에서 이 파출소니 뭐니 완전히 이 공기관들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정보 라인이 다 없어졌다. 자기한테 정보가 들어오질 않았다, 광주에서. 자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당시 경찰력은 완전히 무력화돼서 전혀 기능하지 못했다. 파출소는 물론 경찰서까지 경비 병력조차 남겨두지 않고 모두 피신했다.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치안 상태가 그 지경이 되니 현지에 있는 중앙정보부와 보안대 요원들도 모두 몸을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분이 드러나면 시위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정보활동은커녕 현장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경찰이 존재해야만 치안이 유지되고 치안이 유지되어야만 정보요원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27일 광주가 수복되기까지 정보 수사 기능은 마비된 상태였다. 이게 전두환 대통령의 공식 입장입니다. 보고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보부 요원들이 그 현장 왔다 갔다 하다가 두들겨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피신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까지 조갑재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했냐? 이분 북한군이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막 떠들고 상당히 타당한 근거들을 들고 이거 북한군이 아니냐고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수를 멸망케 하는 자들이다 완전히 음해하고 논의조차를 막았던 분입니다. 조갑재 대표가. 근데 그랬을 때 자기가 무슨 논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냐? 전두환을 팔았어요. 지금까지. 전두환 대통령을 팔았습니다. 2016년 6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다.
아까 그 말했죠. 정보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북한군 특수군 600명 얘기는 뭐 들어본 적 있냐? 들어본 적 없다. 처음 듣는다. 2016년까지 지만원 박사 얘기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시종일관 북한군이고 뭐고 5.18 사태에 대해서는 자기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정보가 들어온 게 없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조갑재 씨는 어떤 글을 썼냐면은 당시 전두환 장군은 국정원 전신인 정보부장 겸 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 국내외 정보의 총책임자였다. 그런 사람이 당시 그런 보고가 없었고 금시초문이라면 북한군 개입설은 뒤에 만든 말이란 이야기가 된다. 전두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가 칼럼을 썼을 때요. 5.18 관련해서 북한군이 한 명이라도 들어왔으면은 전두환이 가만히 있었겠냐? 전두환이 가만히 있었겠냐? 전두환이 몰랐겠냐? 이 논거 하나로 지만원 씨든 김대령 씨든 이거 상당히 많은 사진 자료와 근거 자료로 이게 북한군 아니냐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보수의 역적으로 매도해버린 게 조갑재 씨고요. 박근혜 정권 초기 때 탈북자 중에서 내가 직접 5.18 특수군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가 채널A에 증언이 되면서 5.18 논쟁이 완전히 촉발되는 상태에서 조갑재 씨가 전 종편 채널에 나가서 한 명도 안 들어왔다. 절대 안 들어왔다. 이건 보수들이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막은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방통시민위 등등이 5.18에 북한 특수군 들어왔다는 글들은 무조건 삭제한다. 5.18 관련 얘기하는 사람들은 종편 다 잘리고 그런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 조갑재 씨가 한 거예요, 이거. 그러더니 결국 이 전직 대통령 회고록이 출판 금지를 당하는 역시 대참사. 표현의 자유의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조갑재 씨가 그때 그렇게 날뛰지 않았으면은 최소한 5.18 문제로 논쟁이 제대로 붙었으면요. 이 꼴 안 났어요. 이걸 다 막아버린 게 조갑재 씨예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좌익들하고 방통시민 등등이 보수 대표 능력인 조갑재 씨조차도 이건 다 사기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다 해서 그 힘 가지고 싹 다 5.18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은 거고 저조차도 지금 보니까 조갑재 씨가 광주 사태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MBC 100번 토론에서 전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아직까지 어떠한 성격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객관적 용어인 광주 사태라고 쓰겠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제가 출연 정지 당했습니다. 그때 조갑재 씨 뭐 했나요? 저는 그 상황에서요. 이 책이 출판 금지가 됐다는 소식 듣고 야 진짜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데 더 놀랍게도 이걸 조갑재 씨가 방송으로 합니다. 전두환 출판 금지 이거 잘못됐다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봤더니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는 도저히 당시 파악을 할 수 없고 그러면은 5.18이 진정이 됐을 때 왜 조사를 못했냐. 최규하 대통령이 이 국민통합을 가야 되는데 이걸 또 다 드러내가지고 조사했을 때 뭐가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글을 좀 써놨습니다. 아니 이 사상자 중에서 군인이 쏜 총상보다 시민군 아군끼리 죽은 총상이 더 많은데 그건 그때도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사하지 않은 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때 그거는 조사했어야 됐다. 도대체 이 시신 사상자들 한 200여 명이 한 명 한 명 왜 죽었는지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군인이 쏜 총에 죽는 게 아니라 시민군끼리 쏴 죽인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지만원 씨나 김대령 씨는 설마 광주 시민들이 서로 쏴 죽였다? 북한의 특수군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전두환 씨는. 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한 게 실책이고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도 그 당시 보고는 없었지만은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글을 출판 금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갑재 씨는 의심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해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와 의심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 법원이. 아니, 지금 그 의심할 수 있는 자유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를 누가 침해했습니까? 2011년부터 조갑재 씨 본인이 온갖 곳에 돌아다니면서 다 침해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방통심의에서 인터넷에 북한군 들어왔다라는 글만 쓰는 순간에 다 삭제하고 처벌한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당시 정보 총책임자인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도 출판 금지가 되는 사태에 대해서 조갑재 씨는 책임은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사태인지 정리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다고 그 사람들 다 처벌을 해요? 그거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 공적평가 대상 아닙니까? 반박하면 되고,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대면은 할 수 있지만은, 이 5.18 문제는 북한 특수군이 들어온 정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정황을 가지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게요, 5.18 한 10여일 동안 단 한 명의 북한 사람도 안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24시간 광주시를 자기가 다 통과했냐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을 수도 있죠. 발견 안 된 사람도. 내가 보증한다. 단 한 명도 안 들어왔다고 떠들어대는 유일한 사람이 조갑재 대표예요. 본인이 신이에요, 신. 그 조갑재 대표 논리를 그대로 5.18 단체들이 무차별 소송하는 겁니다, 보수를. 그리고 그 궁색한 논리를 북한이 들어왔으면 전두환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정보 라인들이 파괴됐으니까. 이 지원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사과하고 절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긴커녕 조갑재 대표가 이 책을 들고 나타나서 전두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 그럼 지만원과 김대령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고 전두환의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무슨 논리예요, 이게? 이거는요, 박원순 아들 건도 그런데, 박원순 아들 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사진 한 번 더 찍어보면 되는 걸 가지고, 안 찍어도 확실하다고 의사도 아니면서, 의학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렇게 박원순 편 들었던 게 조갑재 대표인데, 저는 이분은, 아니, 정규재 씨는 간단해요. 전경련 인맥 속에서 자기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지력 낮은 자기들의 독자와 시청자를 속이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이에요, 정규재 씨는. 근데 조갑재 대표는 그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항상 결정적인 상황 때마다 보수우파의 공격의 칼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본인이 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전두환이 왜 몰랐겠냐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설명을 했으면 이거 이제 논리로서 책임을 져야죠. 조갑재 방송에서요, 제가 이 책을 구태여 구입해서 본 게요, 5.18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보고 못 받았다. 정보 라인이 파괴돼서. 그렇게 얘기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 사안 아니에요? 조갑재 TV 한번 보십시오. 전두환 관련 얘기, 5.18 관련 얘기를 30분 하면서 이 핵심 내용을 숨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도저히 그 당시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고 증언한 부분을 숨깁니다. 독자들에게. 이건 이렇게 되면 정규재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독자들에게 숨기고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도 뭐 정규재 씨가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거의 브로커형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논리를 감추고 숨기다 보면 점점 더 브로커화가 되는 거예요. 빨리 끊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정규재 씨 논문 표절 관련 논문 표절은 좌우 관계없이 그대로 다뤄야 된다 했다가 자기 측근 전희경 걸리니까 동제를 발휘하라. 이 논리가 뒤섞이면서 엉망된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는 조갑재 대표가 브로커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논리가 드러났는데 이걸 독자들에게 숨기면서 전두환과 5.18을 계속 하겠대요, 자기가. 방송에서. 자기 죄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덮어놓고 계속 5.18을 달아가겠다, 전두환과. 계속 속이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다가 정규제 짱 납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규제 씨는 지금 당장 절필해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조갑재 대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솔직히 인정하든 안 하든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이 두 분에 대한 기대는 다 버렸고 보수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데 대해서 정규제가 한 70%, 조갑제가 한 30% 책임 있다고 봅니다. 당신들이 책임을 지든 안 지든 그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부과가 될 겁니다. 저는 제 갈 길 갈 테니까 웬만하면 좀 곡필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곡필하다 걸리면은 즉각 사과를 하고 밑에 애들 좀 내세우지 말고 다 웬만하면 직접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조갑재 대표랑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남은 좀 농객 생활 계속 하려면은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대로.